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김종대 편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차세대 전투기 사업. 네. 결국은 F-35 네. 이걸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결정이 끝났습니다. 예. 기존 결정은 끝나고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네. 이건 이제 내년에 하겠죠. 예. 네, 이 문제만 남아 있는 건데. 자, 이게 지금 이어도 문제가 슬슬 나오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어떤 그 국방 정책에도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요. 네. 우선 제주도 강정기지가 엄청나게 정당화되겠죠. 그렇겠죠. 네, 이어도 분쟁에 대비해야 되는 으로 그렇죠. 강정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까지 막을 해왔거든요. 네. 또 이제 주변 국가의 어떤 항공력에 있어서 앞으로 경쟁이 예상이 되면 예. 이제 전투기 또 스텔스 전투기도 이 문제도 덩달아서 정당화되고 합리화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스텔스 전투기 도입 또 어떤 강정 해군기지 건설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는 어떤 국가 정책에 탄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F-35를 그러니까 지난 24일이죠. 그때 지난주에요. 그 합동 참모 회의에서 차기 전투기의 요구 성능으로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로파이터 타이푼하고 F-15 사일런트 이글은 자동 탈락이 되니까 유일하게 대상 기종인 F-35 40대를 수의 계약으로 단독으로 그러니까 경쟁 없이 기종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수의 계약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이 스텔스 기능을 그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스텔스라는 미래 기술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5세대 전투기라고도 하는 건데 이 지금까지 전쟁의 역사를 봤을 때 약간의 기술적 우위가 전체 전쟁의 양상 판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특히 공군 같은 기술군, 이 기술력을 중시하는 군 입장에서는 스텔스라는 하나의 어떤 비교 우위를 가지는 게 전체 전쟁의 판도를 다 좌우한다고 믿는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주변국이 다 스텔스기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 우리하고 동일한 F-35를 도입합니다만은 예. 중국도 이제 젠20이라 그래가지고 스텔스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러시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는 전 세계가 그 개발하는 전투기의 스텔스가 대세를 이루니까 네. 여기에서 기술적인 어떤 그 선점을 당해서 우리만 재래식 전투기를 쓰면은 이제는 항공력에서의 어떤 그 주도권에 너무 밀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대 자전거 경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중국도 개발하고 있고 네. 일본도 F-35 도입하고 네. 그러면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공군은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축제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스텔스기로 결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큰 산 하나 넘은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텔스기가 미래의 어떤 지향점이라는 건 맞습니다. 네. 다 이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 세계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급이 된 어떤 스텔스 전투기를 아직 눈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다 개발 중인 거거든요. 미국이 스텔스기 있잖아요. F-22가 있어요. 예. 예. 영화도 많이 나오는. 그렇죠. 너무 고가에다가 유지가 어렵고 더 이상 생산이 중단돼 있으면서 또한 해외 수출이 금지된 무기입니다. 생산이 중단됐습니까? 네, 중단됐어요. 그 시커먼 비행기. 예산 때문에 예. 안 됩니다. 거기에다 또 다른 스텔스 전폭기 B2 이런 것도 지금 생산 중단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F-117이라는 거 있어요. 네. 예. 이렇게 우리가 실전에서도 걸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생산 중단 내지는 도태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중단됐다고는 하지만 네. 스텔스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 F-35는 뭐냐 하면은 기존 스텔스기의 그 단점들 있잖아요. 예. 이걸 전부 제거하고 예. 예컨대 F-22 전투기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장점만 이렇게 뽑아서 네. 이거를
저가 보급형 스텔스기로 재개발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급형입니까? 네, 보급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육해 공군이 전투기를 따로 개발했어요. 네. 이것도 다 통합해서 보급형 하나로 예. 단지 모델만 바꿔가면서 A형은 공군, 예. B형은 해병대, 예. C형은 해군 예. 이렇게 해서 단일 전투기로 통합이 될 뿐만 아니라 예. 전 세계 11개국의 공동 투자국이 참여해서 예. 아예 개발 과정부터 같이 참여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개발이 끝나면 우선 공급을 해주겠다. 11개 국가에. 예. 예, 이런 어떤 그 새로운 국제 공동 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 또 한 가지 혁신적인 것은 개발과 동시에 생산입니다. 예. 개발이 다 끝나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어떤 개발하면서 그 내부의 소프트웨어라든가 내장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부족한 거는 그때그때 보완을 하면서 생산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방식이죠. 요즘 뭐 뉴스 보니까 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선주문을 받던데 그런 거 비슷하네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선주문이네, 예. 선주문. 그렇지. 출시될 모델을 선주문 그래서 하는 나중에 방식이에요.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리콜하고 이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리콜 이거는 투자한 거기 때문에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니까. 예. 근데 우리는 투자는 아니잖아요. 우린 투자가 아니고 완제기 구매입니다. 예. 이런 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완제기 직구매를 하는 나라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딱 하나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예. 예,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에 도입을 결정했다 그러지만 47대인데 예. 그중에 4대를 직구매하고 예. 나머지는 면허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투기 생산국이 되려고 이걸 도입하는 거예요. 우리는 40대를 그냥 완제기로 다 자기 나라 일본은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과 산업에 대한 고려가 강한 거죠. 예. 근데 우리는 바로 전투기를 써먹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완제기로 도입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고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입니다. 예. 그 원조 받는 걸 대부분 공군력에 투자해요. 예. 그러면 미국이 하고 같이 쓰는 그 전투기 사는 거 당연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상 기종을 여러 올려놓고 완제기로 F-35 구매를 결정한 투자국도 아닌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 딱 가만있어. 하나.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11개 나라가 공동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발비부터 부담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숟가락만 얻는 거잖아요. 숟가락을 얻는데 그 얻는 방식이 이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봐봐요. 11개국을 이렇게 보자고. 식당에서 예. 11명이 테이블에 둘러 앉았어. 예. 그래가지고 나도 돈 조금 내고 너도 돈 조금 내고 야 우리 무슨 요리 시켜 먹을까 이러고 있었어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 왔어. 예. 그래서 이 11명 중에서 몇 놈이 지금 떠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자리가 비어. 예. 이걸 어떻게든 채워야 돼. 이걸 주선한 사람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애시당초 이 11명 멤버에 없던 한국을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예. 들어가 보니까 이놈 떠나고 저놈 떠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리는 이미 시켜놨기 때문에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온 놈이 돈을 더 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이 되는 11개 나라 중에 진짜로 빠져나가는 나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터키, 네. F-35A 우리하고 같은 기종을 도입하려는 게 그 대상 물량이 100대였습니다. 예. 예, 이거 초도 물량은 전부 취소, 예. 나머지 물량은 도입 연기로 바꿨어요. 왜요? 아니 개발이 뭐 언제 될지 가격이 얼마인지 뭐 지금 이게 막 문제가 되게 생겼으니까 예. 나 여기 없을래 나 간다 그러고 가버렸어 얘는. 예. 그다음에 캐나다. 예. 예. 65대입니다. 네. 도입 물량이. 도입 계획 취소해 버렸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캐나다 총리가 탄핵됐어요. 예. 당신 비싼 값 내고 거기 왜 갔어? 예. 도대체 이거 F-35 가격이 얼마야? 우물쭈물하거든. 예. 의회에서 탄핵안 해가지고 통과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예. 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두 나라는 거의 자리를 떴다고 봐야 되겠고 네. 호주가 100대입니다. 예. 예, 이거는 연기 및 취소를 하면서 대안으로 F-18로 돌아섰어요. 예. 호주가. 예. 그다음에 덴마크 있죠. 48대입니다. 여기는 2억 불을 이미 투자한 나라인데 전 물량 도입 연기 및 축소 검토를 해서 일단은 48대를 30대로 일단 축소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태리는 공군이 109대, 해병이 22대 합쳐서
111대를 도입하는데 일단은 90대로 물량을 줄였고요. 예. 그다음에 노르웨이가 이제 48대를 그대로 도입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F-35를 개발하게 되면은 자기네가 생산한 미사일을 팔게 돼 있다고. 요거는 예. 또 다른 야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만히 있어요. 그다음에 네덜란드가 85대입니다. 네. 예, 전 물량 도입 연기 및 축소입니다. 그런데 다 가고 있구만 다. 예, 전부 85대에서 반 이하로 줄여서 37대 규모로 지금 축소시켜놨어요. 아니, 처음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미국, 일본 빼고 또 있습니까 그럼? 아유, 그러니까 영국이 138대인데 50대로 축소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남은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 일본, 뭐 이태리, 미국 있죠. 미국도 그런데 개발하는 나라인데 미국도 축소하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예정 물량 약 3,000대를 보급하려던 전투기인데 네. 예, 지금 이게 반토막이 이미 나고 있고 그 반토막도 시기가 연기되고 있으니까 식탁이 이게 한두 놈 떠나가지고 듬성듬성 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둘게. 그렇게 그 여러 나라가 빠져나가고 있는 이유가 애당초 기대했던 F-35의 어떤 그 성능이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영 아니다. 아니다. 이것 때문인지 어. 아니면 도대체 이게 언제 개발돼서 실전 배치가 되는지 기약이 없어서인지 네. 아니면 또 그 나라의 재정 사정이라고 하는 게 급변할 수가 있어서 네. 도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인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게 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 개발된 지 20년이 된 비행기예요. 네. 예, 그런데 아직 30%밖에 개발이 안 됐어요. 네. 요구하는 시험 비행의 20%밖에 못했습니다. 부지 하세월이고 언제 올지. 예, 부지 하세월이에요. 예. 이렇게 개발 계획이 지연되면 당연히 도입 시기가 연기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연기된 만큼 단가가 상승해요. 그렇죠. 예,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비용이 불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들어간 거예요. 도입 시기 연기, 개발 비용 상승, 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재정 부담이 오는 재정 부담, 그다음에 성능에 대한 불확실. 예. 이러니까 한 명 두 명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집에 갔는데 음식이 언제 나올지도 몰라. 그런데 원래 시킨 게 저게 제대로 나오는지도 몰라. 네. 그러면은 결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딴 식당으로 가든지 그렇죠. 끝까지 기다리든지 그죠? 예. 자, 그러면 그게 20년 됐다. 이게. 우리가 40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네. 이 비행기가 언제 올지 기약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좀 황당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합참이 그걸 발표하면서 예. 2018년부터 4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예. 이게 개발이 끝나는 양산을 미국이 결심하는 때가 2019년이라고.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2018년에 도입을 해요? 이런 어떤 그 발표를 지금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이 2019년이라는 거는 올해 나온 미국의 회계감사원 GAO 보고서에 네. 2019년경에 그것도 양산을 한다가 아니라 양산을 결정하게 될 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언제 실전 배치 아무도 모르는 거네, 간단히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도 이렇게 장담을 못하는 걸 우리가 무슨 똥배짱으로 2018년부터 도입한다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예. 여기서 또 하나 갑자기 또 쓸데없는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요. 네,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은 네, 자동차 공장에서 네, 그 대형 트럭으로 이렇게 실어다 주거나 네. 그 자동차 세일즈맨이 몰고 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는 어떻게 납품해요? 아. 그 미군 조종사가 몰고 와요, 우리나라까지? 그렇게 아니고 선적을 해서 오면 여기서 조립합니다. 완제품으로 오는 예,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배 타고 옵니까 그러면 그 비행기도? 배 타고 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전 세계에 단 한 대도 아직까지 실전에 배치된 적이 없으며 네. 그 시험 비행기용 시제기도 개발이 안 된. 네. 예, 이것을 우리가 도입하게 된다.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 모터쇼에서 보면은 C 제품은 나오잖아요, 미리. 네, 근데 그것도 없는 거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성능 얘기도 한번 해보죠. 네, 스텔스 기능이라고 하는 게 네. 그렇게 믿을 만한 겁니까? 자, 그러니까 작은 기술적 우위가 이제 전장에 판을 바꿔놓는다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기술적 맹신. 네. 여기에서 이제 스텔스기의 가치가 부쩍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우리가 그러한 어떤 기술 맹신주의에 빠져가지고 자칫 이를 그르치는 경우를 잘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어떤 고성능 첨단 복합 소총이 있어. 네. 이거 쏘면은 뭐 천하무적일 것 같아. 네. 근데 문제는 고장이 잘 나. 예.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고장 안 나고 튼튼한 재래식 소총이 있어요. 네. 예, 이런 어떤 우리 M16 소총 좋거든. 예. 예. 그러면은 어느 거 갖고 싸우러 나갈래? 이럴 때 예. 어떻게 결심하시겠습니까? 아, 그럴 때는 아이고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고장 안 나는 걸 갖고 나와요. 일단은 튼튼한 거, 예. 예, 신뢰가 있는 거.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그 전에 또 기억자 소총이 또 생각이 나네. 기억자 소총 또 뭐야? 그때 뉴스 나왔었잖아요. 아. 오늘 왜 쓸데없는 거 이렇게 그 예. 벽 뒤에 숨어서 아. 그거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예. 저는 그 뉴스 보고 야, 참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싶은데.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딜레마에 처해 있는 거예요. 네. 자, 문제는 첨단 무기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그 전투원들한테는 좋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예. 그것이 언젠가 고장나서 가장 위급한 순간에 써먹을 수 없는 무기라고 하면은 이것처럼 또 짜증나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위험 관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재래식 무기를 아직까지는 기본으로 하되 네. 어떤 그 소수의 뭐 저격병 정도의 첨단 그 복합 소총을 준다든가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 스텔스기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언제 필요하겠냐 하면은 개전 초기입니다. 네. 이미 전쟁이 한참 벌어진 다음에는 우리의 어떤 전자전기가 북한의 레이더 지휘 통제망을 대부분 무력화하기 때문에 스텔스기 아니라도 상관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북한의 방공망이 무력화만 된다면. 그렇죠. 근데 그 레이더 때문에 지금 스텔스기를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레이더를 뚫고 가서 뭐 핵 미사일 기지를 때린다, 뭐 특수한 시설을 타격한다는 건 대부분 전쟁 초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데 써먹는 거는 소량이라도 관계없다고. 예. 예, 한 뭐 10대나 20대만 갖고 있어도 돼요. 예. 나머지는 무장 능력이 좋은 재래식 전투기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잠재적 위협을 고려를 하면 꼭 북한만이 아니라 네. 중국도 개발하고 있고 일본도 도입한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의식해야 되는 네. 이런 그러니까 논리를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논리가 있는데 참 그거 참 뭐 답답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어떤 그 방위의 기본 목표라는 건 여태까지 뭐 군에서 얘기하는 주적이라고 하는 북한하고의 어떤 그 군사력 균형을 달성하고 억제력을 행사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주변국이 세계 최대 군사 강국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입니다. 그렇죠. 그 여기를 어떻게 가상적으로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그렇게 국방비를 쓰다가는요 국방 목표도 불확실해지고 가랑이 찢어지죠. 예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의 군비 경쟁을 우리가 왜 가정합니까? 그러니까 참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그게 무한 궤도인 게 네. 상대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상대가 요걸 개발하면 우리도 해야 되고 네, 요거 하면 또 해야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쏟아 붓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어떤 안보 딜레마가 심화됨으로써 결국은 어떤 국방력 증강 그 자체가 목적이 돼 버려요. 그렇죠. 예, 이건 맹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 이 미래 전투기에 우리가 함부로 투자를 했을 때 우리 전투기 도입의 역사상 이렇게 위험한 결정은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네. 남들 다 안 하겠다 그럴 때 뒤에 늦게 말이죠. 그나저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텔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 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근데 영화를 보면은 네, 레이더가 아니라 예. 또 미사일을 쏘잖아요. 예. 전투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열을 감지하거나 이러면서 네, 이 기능도 있습니까? 스텔스 기능에? 열을 감지한다. 예. 아, 그건 이제 적외선 탐지에 그렇죠. 해당되는 예. 건데. 미사일이 그러니까 그 열감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예. 아, 그런 어떤 그 미사일 추적을 회피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체포라 그래가지고 네. 기만 물질을 살포한다든가. 아, 예. 예, 또는 어떤 그 레이더 유도할 때 째밍을 건다든가. 예. 이건 뭐 전파 방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회피 수단이 있습니다. 그건 스텔스 기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아, 요건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레이더에서 발사되는 주파수에 네. 이 반사되는 그 레이더파를 반사해서 자기의 위치가 탄로나는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걸 스텔스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스텔스 기능은 그러니까 레이더에 그 잡히는 것을 원천적으로 100% 방지할 수 있습니까? 그 100%그 스텔스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단지 그 반사하는 레이더 파의 어떤 양을 줄임으로써 네. 이걸 RCS라고 합니다. 예. 레이더 반사 면적이라 그래요. 예. 반사되는 면적을 줄이는 어떤 특수한 형상 관리야. 예. 또 그 레이더 파를 흡수하는 스텔스 도료를 칠해 가지고 그렇죠. 그 양을 줄인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도 그 형상과 스텔스 도료에는 수만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네.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찾아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은 또 다른 주파수의 레이더를 또 개발하는 겁니다. 네. 이제는 5세대 전투기를 잡는 6세대 레이더가 나와요. 예. 그러면 최근에는 텔레비전 주파수라는 VHF 채널로 네. 이 스텔스기를 잡는 레이더 개발이 이미 착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건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지. 네. 스텔스 전투기가 영원히 전장에서 그 지배를 한다는 거는 우리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그 단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이후에는 어떤 레이더가 나올지 몰라요. 이게 바로 유럽의 접근 방식입니다. 유럽은 스텔스기 개발을 안 했어요. 아. 미래 전쟁은 레이더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로파이터나 이런 어떤 그 비스텔스기를 개발하고 대신엔 레이더 쪽에 더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접근법이 다르고 예. 그래서 지금 기존의 레이더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그 효과도 보면 제한적입니다. 이 F-35는 F-22 형상을 그 모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 효과가 있냐면은 전방에서 발사되는 X밴드 레이더, 즉 고주파 레이더에는 효과가 있지만 네. 측면에서 발사한다든가 예. 또는 어떤 조기 경보기, 전자전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탐지 수단에 의해 가지고 또는 우주에서 위성에 의해서 이렇게 후방이라든가 측면에서의 어떤 레이더 파도 회피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미지수가 돼 있고 또 L밴드라고 해가지고 저주파 네. 이런 어떤 거를 사용하는 지상 레이더에도 과연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창과 방패의 싸움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35A가 절대 강자는 아니다. 스텔스기가 완벽한 게 아니구만요. 그러면 완벽한 게 아니죠. 네. 거기에다가 이 스텔스 도료라는 게 뭐냐 하면은 특수 페인트에다 세라믹 가루 네. 요거를 섞은 거라고. 예. 이래가지고 칠을 해놓은 건데 이게 무게가 엄청 나가요. 근데 한 번처럼 끝이 아니라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죠. 네, 3번 출격할 때마다 다시 칠해야 돼요. 싹 벗겨내고. 예. 예, 이 비용과 시설이 만만치 않아요. 예. 그래서 여자가 출근할 때 화장하고 퇴근해서 화장 지우는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잠깐만 한 번 출격이라고 하는 게 F-35가 도입되면 또 조종사가 몰고 나가서 훈련도 해야 되잖아요. 네. 훈련도 출격에 포함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속 기동이라면 한 서너 번 출격해도 되겠지만 예. 고속 기동을 하다 보면 기체가 열이 발생하고 이러면 그렇죠. 예, 어떤 출격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걸 다시 칠해야 되는 기준이 다 다르죠. 야, 그게 네. 요즘은 프린터보다 네. 잉크가 더 비싸잖아요. 그게 더 비싸죠. 그거 똑같네. 그러니까 유지 비용을 예. 이게 이제 유지 비용을 미국이 한 2천여 대 그 스텔스기 이걸 도입할 예정인데 네. 그 유지 비용만 1조 달러가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1조 달러요? 예, 1조 달러. 야. 예. 그러니까 이제 토너값이 무서워 프린터 쓰기가 참 힘들어져요. 요즘 딱 그렇다니까 진짜. 네. 예. 그래서 이 스텔스 도료를 이렇게 칠하고 관리하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기체 무게가 상승해요. 그렇죠. 이 도료 때문에 예. 다른 전투기는 그냥 코팅 처리만 하면 끝나는데 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무장량이 또 줄어요. 예. 거기에다가 무장을 외부에 못 합니다. 내부 장착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외부에 하면 레이더에 잡히니까. 그렇지. 레이더 반사벽이 늘어나니까. 예. 그래서 내부 무장창으로 가는데 공대공 미사일 2발밖에 못 달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허수가 있다고 보는 건 뭐냐면은 스텔스 전투기하고 비스텔스 전투기는 모의 공중전을 하니까 144대 빵으로 네. 스텔스기가 이기더라 이거예요. 예. 근데 이건 허수란 말입니다. 한 번 떠서 144대를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하나 비행기를 잡으려면 떴다 내렸다 이걸 계속 공다공 미사일이 2개밖에 탑재가 안 되면 네. 2대밖에 격추를 못 시키는 거잖아요. 많아야 그렇죠. 기총 소사는 안 되나? 기총으로 그렇지 한 1km 정도 근접해가지고 그지? 예. 총으로. 2차 세계대전 예, 우리가 예. 적어도 70년대 베트남 전쟁 이후로 그 이후로 전쟁에서
공중이건 지상에서건 기총 사격으로 전투기가 격추당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얘기라니까 그 얘기는. 네. 월남전 이전까지 얘기해요. 예. 네. 지금 현대 전투기 뭡니까? 제공권을 장악하고 예. 전략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이런 전투기를 우리가 현대 전투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그러면 두 대 네. 격추시키고 그것도 최대치로 네. 착륙해서 다시 달고 또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7도 다시 해야 될지 모르고 예. 거기에다 공대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 어떤 정밀 억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고성능 미사일 2발밖에 못 떱니다. 아, 그것도요? 예. 공대지도? 예. 오. 예, 그거 마찬가지예요. 예. 거기에다 속도 느려요. 예. 예, 마하 1을 못 넘습니다. 마하 1밖에 안 돼요. 지금 저 경쟁 기종 저 유로파이터나 F-15 사일런트 이걸 다 마하 2가 넘습니다. 예. 예. 어. 그러니까 레이더로 못 보면 눈으로 보면 돼. 예. 아니, 아, 그 스텔스기를 스텔스기를. 말은 되네요. 말은 됐죠. 예. 아니,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구만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계약 방식인데 예. 자, 이거 수의 계약으로 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개발 중인 전투기는 미국이 품질, 인도 시기, 가격을 보장 안 해버립니다. 예. 예, 이게 정부 대 정부 거래라는 겁니다. FMS. 예. 그러면은 나중에 품질이 안 나와. 예. 인도 시기도 틀려. 예. 그러면은 저기 계약 조건 위반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 이거 보장하라 그러는 게 계약서에 없으니까 미국이 야 해보니 안 되겠다. 이거 나가 자빠져. 이걸 약기 웨이버 규정이라고. 이걸 보증을 못 해주게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걸 전문 용어가 있죠. 네. 베제라라고. 베제라, 베제라. 그게 바로 약기 웨이버라는 예. 미국의 국방 차관 이름을 딴 법이에요. 예. 그게 FMS에 살아 있고요. 예. 그래도 분쟁이 붙잖아요. 네. 그러면 그 FMS 제도에 의하면은 우리 국내법, 우리는 국가 계약법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위 사업법이 있어요. 네. 이 법으로 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오로지 미 연방법으로만 처리하게 돼 있어요. 기술 이전은요. 기술 이전 없어요. 자, FMS는 이런 거예요. 미군이 똑같은 주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가 무조건 사야 돼요. 네. 우리 한정식 집에 가면은 반찬 20개, 30개 나온다고. 예. 그거 다 먹나? 아니요. 아니죠. 먹기 싫은 반찬은 가져오지 말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죠. FMS는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한정식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료라고 해서 프린트처럼 재생 토너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죠. 아,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 악명 높은 그것도 개발이 끝난 거를 FMS라면 그나마 봐줄 만한데 네. 안 돼 있는 거를 FMS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예. 이 우리의 어떤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가 다 사라지고 예. 결국은 각과 을이 바뀝니다.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최종 결정이 난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 결정은 끝났습니다. 되돌릴 여지는 없는 겁니까? 아니 물론 계약에서 어그러져서 네. 계약에서 야 이거 죽어도 못 사겠다. 네. 이러면은 이제 무효화 시키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요건 내년 3, 4월 가봐야 알 수 있어요. 아니 국회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까? 그 국회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려고 연내 서둘러 결정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존 사업의 계속 사업. 예. 이렇게 해서 이미 따놓은 예산으로 처리를 하려고 예. 연내한 거예요. 이게 해를 넘기면 국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 아. 이걸 피하려고 이렇게 서둘러 결정한 거라 이 얘기입니다. 아하. 예. 또 그게 있군요. 아, 이런 꼼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이미 그거는 그 예산만큼은 국회가 이미 심의해서 통과시켜 준 거니까 국회가 어떻게 해볼 여지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간섭은 할 겁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또 여론의 어떤 그 간섭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국방부는 어떻게든 그걸 피해 가려는 의중이 이미 나온 이상 예. 이거는 이제 8분 응선은 넘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좀 답답하시죠? 답이 안 보이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제가 그 죽음의 행진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데스 마칭 프로젝트. 네. 예, 참 답답한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죽음의 행진 이전에 대책 없는 행진 같습니다. 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공군이 간다는 건데 그것도 미국의 동맹 정책이라고 해서 끌려가는 건데 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제 우리 항공 산업이 미래 먹거리가 없어졌다는 것도 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큰 실책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자, 항공에서 분쟁의 소지는 커지고 있는데, 네. 그죠? 네. 우리 영공을 지키고 항공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전투기는 대책이 안 보이고, 대책이 안 보이고.
네. 오늘의 결론은 이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좀 우리가 언론과 시민들이 네. 적극적으로 떠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알겠습니다. 네.